자, 마감이 됐습니다. 마감이 됐는데 오늘 뭐 삼성전자가 어떤 이유에서 방어가 됐든 뭐 하이닉스도 0.42%면 방어가 됐죠. 뭐 방어라기보다는 추이 추세 그대로 뭐 강한 흐름을 유지하고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해도 크게 뭐 무리 없는 기준으로 해석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음, 일단은 수급 논리의 수급 범위 위주로 좀 계속해서 좀 놓고 보도록 하고요. 0079 그렇게 해서 1월 달부터 쭉 봅니다. 이평선도 오래간만에 그냥 띄워놓을까요? 띄워놓고 볼까요? 좀 정신없을 수는 있겠는데 일단 조금 이따 이제 수급 범위는 잠시 후에 다시 나오니까 수급 범위 잠시 후에 또 들여다보도록 하고 어, 우리 그 주력주 기준의 삼성전자 비중을 30%까지 확대를 했어요. 그러니까 하이닉스 부분이 55, 45, 35, 이번에 이제 25인데 뭐 급격히 줄일 만큼 문제가 있느냐라고 했을 때 전혀 뭐 하이닉스에 대해서 전혀 문제가 있거나 하지는 않아요. 다만 실적 전망치 자체에 대해서 조금 이제 상반기보다는 조금 둔화돼 있는, 그러니까 1분기보다는 2분기가 실적 전망치 부분이 조금 둔화돼 있는 그런 상황이었고, 그리고 이제 상반기보다 하반기 기준에서 전망치 부분이 다소 주춤거릴 수 있다. 그 뭐 예를 들어서 8조 1000억에서 20조까지 올라온 거, 21조까지 올라왔죠. 13조가 올라온 거예요. 그러면 뭐 150% 올라온 거란 말이에요. 140%, 150%, 150% 되겠네요. 근데 예를 들어서 21조에서 150% 증가할 수는 없잖아요. 21조에서 제가 설정해 드린 부분이 대략 30조까지도 확장 가능하다라고 했는데 그래 봐야 21조 대비해서는 50%입니다. 이미 이제 그러니까 뭐 시세는 많이 나왔다라는 개념보다는 삼성전자하고 놓고 따졌을 때 그러면 그 삼성전자의 무게감과 하이닉스의 무게감 이걸 이제 놓고 따졌을 때 하이닉스가 조금 더 가벼울 것이다라는 생각을 갖게 되잖아요. 현대차보다는 기아. 근데 실질적으로 이제 비슷한 상황인데 이번에 HBM 때문에 이제 하이닉스가 슈팅이 굉장히 강도 있게 강하게 형성이 됐던 거죠. 어찌됐든 결론은 삼성전자 쪽의 기준의 추이 추세 범위 거기에 이제 수급 범위 지금 이제 수급이 8만 6천 원을 넘길 수 있는 그 수급이냐라고 했을 때 거의 뭐 아름아름 다 들어와 있는 수급이 됩니다. 그럼 저 슈팅이 한번 제대로 나와줘야 되는 위치가 되는데 8만 6천 원 위에서는 사상 최대치 신고가라고 인식을 해도 될 만큼 8만 6천 원 위에서 거래 일수가 형성된 거는 21년 당시 21년 1월 그리고 이제 쉬었다가 다시 한번 점핑할 때 당시에 8만 6천 원 위쪽에서 움직였던 거는 16거래일 정도. 종가 기준은 뭐 10거래일 정도뿐이 안 돼요. 그러니까 실질적인 최고 고점이라고 놓고 보시면 되고 그 힘의 강도는 시장의 지금 지수 대비해서 월등한 거죠. 2,800 오늘 뭐 겨우 넘겨놓은 흐름이니까. 자 오늘 그 종목 포트폴리오 수익 범위 좀 올려주세요. 그렇게 해서 작년 뭐 올해 뭐 작년 거 올해 거 뭐 그리고 작년 11월 올해 2월 포트 그리고 뭐 6월하고 지금 것만 놓고 봐도 될 것 같습니다. 근데 5월 거 한 번만 해주세요. 5월 거. 5월 포트는 아무래도 이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를 5월에 포트에 넣어놨었기 때문에 5월, 6월을 같이 봅시다. 5월, 6월, 7월까지. 그러니까 오늘 좀 전거래일 종가 그 기준의 6월 말 종가에 포함을 해놓고 오늘 뭐 눌리고 시작한 종목도 있고 해서 손익 범위는 조금 차이는 있겠습니다만 그래도 뭐 지나고 나면은 그 손익이 그 손익일 거예요. 오늘은 마이너스가 좀 형성이 돼 있겠죠 전체적으로. 또 현대차 비중 30%로 늘려놨는데 그죠? 그러니까 삼성전자 쪽의 기준의 수급 범위가 오늘도 일단 외국인들 또 기관까지도 일부 매수가 들어온 그런 상황이다. 그러니까 추이 추세는 뭐 그대로 긍정적으로 향상되고 있다. 형성되고 있다. 하이닉스 부분에 있어서의 추이 추세도 마찬가지입니다. 수급 범위가 사실 그 3월, 4월 수급 대비해서 더 들어온 건 맞는데 주가의 그 슈팅이
강도 있게 나와줄 정도. 그러니까 하이닉스 시가총액의 30%를 2분기에만 뭐 30%씩 슉 땡겨 놓을 정도의 수급이었냐 했을 때는 조금 제한적이에요. 뭐 손바뀜은 많이 있었겠죠. 그래서 7월 달에도 슈팅이 나오려면 수급이 좀 더 들어오는 모습. 오늘 뭐 요 정도 가지고 뭐 매도다 뭐 이렇게 표현하는 게 아니고 전체 주봉 차트에서의 수급 범위 그걸로라는 겁니다. 거래에 충분히 실려야 되고. 그런데 오늘 현대차가 좀 과하게 눌려졌는데 우리는 이렇게 엄살을 부린단 말이에요. 과하게 눌려졌다라고. 물 한 통만 좀 주세요. 예. 고점 대비해서 4.51이에요. 그러니까 사상 최대치 고점을 뚫고 4.51. 거기에 이제 올해 들어서의 순매수 기준이 외국 기관 쌍끌이로 7%대 폭등, 그 7%대 뭐 매집, 그 매집에 힘입어서 18만 원에서부터 30만 원 수준까지, 그러니까 12만 원 올라온 거죠. 대략 60%대 올해 뭐 어마어마합니다. 근데 주가가 올라왔다고 해서 막연히 다 올라왔네 이렇게 설정하면 안 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주가가 올라왔어도 실적이 지금 현대차 같은 경우에 얼마예요? 순이익이 지금 13조예요. 예상치가 올해만. 올해 순이익 13조. 그 13조 대비해서 지금 60조가 채 안 되죠. 오늘 밀려서. 그러면 PER이 몇 배예요? 5배가 안 됩니다. 순이익 곱하기, 그러니까 시가총액 나누기 순이익 해주면 PER이 나오죠? 5배가 안 나와요. 그러니까 저평가죠. 엄청나게. 네? 그러니까 주가가 올라왔다고 해서 올해 많이 올라왔다고 해서 불편하다? 그렇지 않죠. 그렇게 불편할 것 같으면 저렇게 눈에 보이게 삼성전자 하이닉스 대비 눈에 보이게 저렇게까지 공격적인 매수가 들어오는지 그 부분도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죠. 그리고 수급이 더 들어올 것이냐라고 했을 때 더 들어올 수 있다라는 쪽으로 해석을 하는 거죠. 응? 그만큼의 실적을 기본으로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적이 지금 꽉 차 있어. 주가도 많이 올랐잖아요. 많이 올라온 만큼 뭐 실적 대비 주가도 꽉꽉 차 있는 상태야. 저평가가 아니야. 그럼 불편하지만 뭐 지금 엄청난 13조의 순이익을 내는, 그러니까 그 13조의 순이익을 말씀드리고 나면은 그런 내용이 나와요. 그러니까 지금 컨센서스 놓고 보면 작년께 지금 12조란 말이에요. 순이익이. 그러다 보니까 뭐 실적 원래 저 정도씩 나온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아니에요. 2020년도에 2조 4천억, 2021년도에 영업이익 기준입니다. 6조 6천억. 그리고 22년도에 10조 9조 8천억이니까 영업이익 기준에. 그리고 작년에 15조, 올해 15조, 내년에 15조, 내후년에 15조인데 순이익 범위는 작년 21년 기준에 5조 7천억, 그다음에 8조, 12조, 13조, 13조, 14조. 순이익 범위가 2배 이상 증가한 거예요. 2020년 따지면 뭐 어마어마하고요. 그러니까 저 순이익의 기준이 예를 들면은 뭐 에코프로 같은 종목군들 뭐 예를 들어서 어떤 A라는 종목이라고 표현을 할게요. A라는 종목이 시가총액이 10조야. 근데 순이익은 1조가 나와야 PER이 10배인데 순이익은 1,000억이야. 그럼 PER이 100배란 말이야. 그러니까 2차 전지 슈팅 나올 때 기준에. 그러니까 순이익 1,000억에 시가총액이 10조야. 근데 순이익이 뭐 영업이익 순이익이 좀 증가해줘서 2,000억이 됐어. 그럼 주가가 더블 나야 됩니까? 아니죠. 실적은 개선됐지만 저평가가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슈팅을 줄 때에는 뭐 하다못해 한미반도처럼 외국인들의 누적 수급이라도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없이 슈팅만 날렸을 때에 막연하게 에코프로 800만 원 갑니다. 그러면은 그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오히려 승질을 내고 화를 내시고 역정을 내시고 야 일로 와 빠때리 아저씨, 박순혁이 일로 와 빠따 때리게, 이렇게 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먼저 아셔가지고 그 친구들한테 휘둘리지 않으시고 800만 원이 가면은 시가총액이 200조에 달한단 말이에요. 지금 현대차 60조잖아요. 60조. 순이익 13조, 12조 내고 60조. 근데 무슨 뭐 순이익 몇 천억도 안 몇 천억이 뭐야? 뭐 에코프로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뭐 얘만 자꾸 못 살게 구는 게 아니라 우리가 그만큼 수익을 내기 때문에
예? 마지막에 이런 종목군들 발생이 됐을 때 차익 실현하세요 하시면 차익 실현 하셔야 되기 때문에 얘가 40조를 넘기고 현대차를 넘겼어요. 작년에 현대차 순이익 12조였잖아요. 그 12조 대비 순이익이 작년에 뭐 1,300억 1조 3천억도 아니야. 1,300억이야. 현대차의 100분의 1. 근데 현대차의 시가총액을 넘겼어요. 153만 원 찍을 때 2,345만 주였으니까 그때 한 2,400만 주 가까이 했을 거예요. 지금은 이제 액면 분할을 한 상태고. 그러면 뭐 진짜 한번 궁금하니까 저도 계산을 해봅시다. 40조를 훌쩍 넘겼거든요. 2, 3, 4, 5라고만 따져볼게요. 물량 더 들어오기 전까지로 그냥 그렇게 하고 주가가 그 당시 기준에 307800 응? 5로 나눴으니까 153만 원 정도인데 시가총액이 아이고 이거 잘못 계산했다. 저걸로 계산해 줘야지. 분할한 걸로 133 138 340 지금 주식수 133 138 340 곱하기 얼마였어요? 307800 이게 말이 됩니까? 41조까지 올라서 41조인데 그 당시에 현대차 시가총액이 40조가 안 됐어요. 응? 수급은 들어오는데 뭐 정체 상태였죠 마지막에는. 그 상태에서 하도 이제 2차 전지 자금이 쏠리니까 응? 이해되시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런 종목이 꺾여져서 밀려 내려가면 지금 낙폭과대라고 하는 친구들 그런 친구들 얘기 들으시면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이제는 진바닥입니다. 돌립니다. 항상 그랬잖아요. 역사가 주식의 역사가 뭐 역사까지 따질 필요 뭐 있습니까? 모든 종목군들이 뭐 카카오그룹주들 행복할 때 카카오뱅크 뭐 카카오페이 전부 다 고점 대비 80% 90% 빠져 있어요. 얘네들이 시가총액이 작았냐 그것도 아니에요. 시가총액 뭐 어마어마했던 종목군들입니다. 그러니까 뭐 시간 없으니까 일단은 뭐 그렇게 그래서 현대차의 기준과 기아를 같이 놓고 보시면 되는데 한때 이제 기아가 올해 들어서 슈팅이 나오다 보니까 뭐 이래저래 말이 많았잖아요. 뭐 현대차보다 기아가 더 끝내주고 수익이 더 높을 것이다. 뭐 그럴 수 있죠 당연히. 근데 너무 이제 단편적으로 그럴 것이야라고 너무 확정치를 주시지 마시고 실적이나 수급 범위가 기아보다는 현대차가 조금 더 우위예요 현재 기준에서는 거의 뭐 비슷하게 된다라고 놓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는 그래서 결론은 우리의 기준에서는 현대차로 현재로서는 설정을 가져가고 있다. 그다음에 이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신고가를 낸 종목에 대해서 겁 없이 6월달에 신고가를 낸 종목에 대해서 겁 없이 이렇게 설정을 잡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부분에 HD 현대일렉도 마찬가지고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도 마찬가지인데 그 부분에 대한 설명 부분이 명확해야 됩니다.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는 세 가지로 설정을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지금 제가 각 채팅방에 이제 다시 한번 올려드릴 텐데 예를 들어서 지금 개장 초에도 이제 여러분들께 제가 직접적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일단은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주말에 이제 차트하고 다 잘라놨어요. 그 낱장 파일로 외부에는 다 올려놔드렸고 뭐 이수베타시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그 낱장 파일 PDF 파일 낱장 파일에는 이제 유료 방은 PDF 파일로 올려드리는데 PDF 파일 놓고 보시고 그 다음에 그 오늘 종목 뭐 다른 쪽도 다 좋은데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이수베타시스 이렇게 올려주셔도 돼요. 사상치 현대차 신고가 찍고 나서 눌림폭이 이 정도 수준이야. 사실은 엄살을 부려서 그렇지 얘네들이 어떤 문제가 있거나 그런 위치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그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의 흐름들 지금 제가 동영상도 지금 올려드릴게요. 그래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부분의 동영상 그리고 이스펜타시스 설명드리면서 동영상 올려드릴 겁니다.
근데 이제 이 친구는 다른 거 다 필요 없어요. 뭐 다른 거 이런 거는 이제 뭐 쭉 한번 훑어보시고 문자 뭐 이런 거 다 좋고 결론은 왜 지금 그 기준에서 들여다볼 수 있느냐 세 가지 요인으로 그렇죠. 정부의 정책 수혜라는 게 어마어마한 거다. 근데 우리나라 정책 수혜만 해도 그런데 미국 정책 수혜는 뭐 어마어마하겠죠. 그러니까 이제 전력기기 쪽 오늘 조정을 많이 받았습니다만 결론적으로 우리는 이제 그 이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를 볼 때 정부 정책 수혜주의 부분이 재래무기 수혜에 대한 정부의 정책 금융 지원 요거고 그 앞전의 기준이 이제 한국과 미국과의 이제 군사 협정 관계나 이런 내용들 중에서 우리나라는 그 장거리 미사일을 개발하지 못하게끔 좀 묶어놨단 말이에요. 그 부분을 이제 문재인 전 대통령 정부에서 마지막 임기 마지막에 이제 장거리 미사일 풀었다 그랬잖아요. 그것에 대해서 이제 항공우주 분야에 대한 추진체, 발사체, 추진체에 대해서 그 기술력을 민간에 이양한다. 뭐 그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이제 그 당시 2021년도 12월에 대선 주자 그 당시에 이제 이재명 지금의 뭐 더불어민주당인가요? 당대 뭐 뭐라 그래 당대표라고 그래야 되나? 이재명 선생님. 예. 그리고 이제 우리 지금 윤석열 대통령께서 이제 두 분께서 정책적으로 항공 우주 분야에 대한 그 기술력을 민간에 이양해 주겠다. 뭐 이런 내용들. 그게 이제 어차피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가져올 수밖에 없는 구조였잖아요. 그건 뭐 다 설명드렸고 한국 항공우주도 뭐 하나그룹이 가지고 오는 그 시나리오가 형성이 돼 있는 거고. 두 번째 기준은 이제 하나그룹 자체의 지배구조 개편. 방산 쪽은 뭐 계속 지금 재래식 무기 뭐 동유럽 쪽 위주로 사실상 수출이 많이 되는 거는 정부의 이제 정책 금융을 정부 지원해 주니까 가능한 일이다. 그게 이제 좀 더 중요한 거고. 그다음에 하나 그룹 자체 이제 지배구조 재편 작업에 대한 기업 투명성의 확보 이런 부분들 인적 분할하고 지주사로 이제 전환해 가면서의 과정 그것을 시장에서 뭐 긍정적으로 해석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전체적으로도 하나 그룹에서도 뭐 클리너 작업을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저 부분은 하나 정밀화학 부분은 6월 3일날 우리가 들여다보고 있던 종목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매매가 원활했고. 그래서 하나 정밀화학 부분에 대해서 일단 TC본도 장비 HBM을 수직으로 쌓아 올릴 수 있는 한미반도체가 독점적인 위치를 갖고 있는 그 TC본도 장비를 하이닉스에 납품한다. 그 내용이 이슈가 돼서 이제 6월 3일 날 급등이 나왔다가 꼬리 달릴 때 우리는 24만 원에 세 번째 차익 실현을 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재편입의 기준을 설정했는데 언제든 저 이슈가 불거지면 그때처럼 뭐 10% 중반 이상의 폭등까지는 아니더라도 시가총액이 지금 12조를 넘기는 종목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정도까지는 아니더라도 충분히 긍정적으로 해석해서 놓고 볼 수 있다. 그런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검색기에 계속 이렇게 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래저래 지금 강연에 예약 신청을 많이 하시고 계시는데 강연의 디자인 새로 뽑으셔야 되고 그 다음에 날짜는 이제 뭐 이번 달 중으로 어떻게든 진행을 하는 쪽으로 기준을 잡고 강연에 그 다음에 예약자분들 명단을 좀 받으셔야 되고 예약자분들 명단 오픈하고 어느 정도 저희도 날짜나 이런 게 윤곽이 잡히기 시작하면은 예약자분들은 전부 이제 과금을 받고 그렇게 해서 이제 호텔 강연에 행사 부분에 대해서 취소 부분이 안 되기 때문에 대신에 자리 부분을 10좌석으로 기존에 마지막에 했을 때처럼 10좌석으로 할 거냐 30좌석으로 할 거냐 케빈 선생님 강연에 한다 TT 하셨는데 케빈 선생님도 제가 별도로 또 소주 한잔 마시면서 모셔오든지 해야지 어딜 TT해요. 그럼 매번 이렇게 하시고 오시긴 하는데 하여간에 그리고 이제 HTS 버전 종목 검색기 없으신 분들은 다 받아 가셔야 되기 때문에 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오늘 좀 아쉬웠던 게 그렇잖아요. 제가 오늘 뭔가 건강 컨디션이 좀 안 좋았을 수도 있어요. 제 스스로가. 그래서 솔루스 첨단 소재라든가 이런 종목에 대해서 매수 사인을 못 잡아드렸어요. 근데 사실상은 솔루스 첨단 소재는 아마도 제가 안 들어갔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펩트론은 조금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펩트론 같은 경우는
프로그램 쪽에 수급이 유입되면서 흐름이었어요. 그런데 뭐 우리가 바이오 쪽에 그다지 아주 긍정적인 시각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얘도 그렇고 솔루스 첨단 소재는 개장 초에 빵 치고 들어올릴 때 글쎄요, 저 때 보긴 했을 텐데 수급이 제한적이네 뭐 이렇게 대처했을 가능성이 높아요. 뭐 시노펙스도 떴는데도 안 들어갔었고 뭐 안 들어가길 잘했죠. 폭락으로 연출됐다가 비이성적인 흐름에서 돌렸으니까 시노펙스 사실은 메타방에 살짝 올려놨었어요. 들여다 볼 거예요. 수급 범위까지. 그렇게 돼 있고 이제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이제 현대 글로비스죠. 6월 16일 사실 그 현대 모비스하고 떴는데 거래가 원체 제한적인 그 흐름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자동차 쪽 현대차 비중을 25, 또 HL 만도까지도 가지고 있으면서도 현대 모비스나 글로비스는 좀 한 발짝 옆으로 빼놨었죠. 그 부분은 추후에 또 완성차의 신고가 그리고 슈팅이 나오면 또 보자라고 했는데 일봉상으로는 계속 거래가 제한적으로 강세를 띄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금요일 날 다시금 슈팅이 나와줬고 그리고 이제 오늘 슈팅이 나와준 겁니다. 그래서 지금처럼의 거래만 터져주면 그러니까 100만 주 전후 정도는 최소 범위로 터져줘야 돼요. 그 정도만 터져주면 뭐 긍정적으로 볼 수 있죠. 자, 강연의 마리포사룸 말고 7층이라고 얘기를 해줬잖아. 7층부터 해서 전체를 얘기를 한 거지 무슨 마리포사만 한 게 아니잖아. 강연의 담당자 연락 취하라 그랬잖아. 담당자 7층인가 9층인가 우리 원래 했던데. 행사 담당자 그럴 답변도 올려놓지 않았었나? 제가 못 봤었나? 그 저기 출력해서 주세요. 출력해서 보든 안 보든 보고서 해가지고 이쪽 그 포트폴리오도 다시 정리해서 좀 갖다 달라고 해서 포트폴리오 통째로 넘겨준 건데 가기만 하고 오진 않았죠. 좀 며칠 지났는데 포트폴리오도 마찬가지고 그렇게 해서 뭐 정리가 됐든 안 됐든 다시 그 제자리에 좀 꼽아놔 주시고 강연에 관련해서도 강연에 오늘 말고라도 강연에 관련 자료들 쭉 뽑아가지고 출력해서도 주세요. 같이 그럼 나중에 같이 또 보시면 되니까. 자 그렇게 해서 일단은 뭐 오늘 뜬 종목에서는 현대 글로비스하고 그다음에 솔루스 첨단 소재, 펩트론 뭐 이렇게 뜨긴 했는데 그 뭐 쉽지는 않으셨을 것 같아요. 개별 매매. 근데 개별 매매 원하시는 분들 또 HLB 같은 경우하고 오늘 전체적으로 우리 종목 쪽 대비 예를 들어서 뭐 LG에너지 솔루션이 뭐 오래간만에 6%의 변동이 나온 거는 얼마 만인가요? 그리고 삼성바이오로직스, 셀트리온이 4%, 5%까지. 거기에 이제 뭐 펩트론도 있고 HLB도 있고 뭐 삼천당제약도 있고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쪽의 기준에 리가켄바이오 그렇게 있어요. 내일 좀 봐서 이제 뭐 바이오 쪽에 어떤 흐름이 나오는지 보고 리가켄바이오도 비중을 정리하는 걸로 지금 매수 단가 수준에서 맴돌고 있죠. 변동성 매매로 접근했는데 시간이 조금 지나간 거예요. 정리하는 걸로 기준 잡고 그 다음에 하여간에 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는 누적적인 수급 범위가 전거래일까지 6월 말까지 어마어마합니다. 20% 이상의 22.04%. 그거는 이제 말씀드린 21년 12월 달에 이슈 불거지고 난 이후의 흐름이고요. 최근 기준으로 설정해서 놓고 보시면 이제 작년 10월 20일, 10월 19일 정확히 10월 19일부터 5,060만 주짜리예요. 그러니까 뭐 대주주하고 외국인 지분을 합산하면 거의 뭐 80% 가까이 돼요. 그 상태에서 이제 수급이기 때문에 적지는 않습니다. 300만 주대의 물량이. 그래서 지금 6.42% 매수를 하고 추이 추세 강화가 지속되고 있고. 그래서 뭐 그대로 긍정적으로 해석해서 놓고 보시면 무난할 것 같아요. 전체 포트에서 우리가 이제 정책주 기준에 우리나라 정책주 또 미국의 정책주 대선 앞두고의 대선 기간이죠 지금. 그래서 이제 그 정책주 기준은 AI 쪽의 전력 수요가 급증했다. 그거는 명분이고 전력주의 입장에서는 AI 업체 그 전력 수요가 급증했다. 그렇다고 해서 변압기를 바꾸는 건 아니잖아요. AI 업체가 그거를 이제 정부가 일단은 뭐 대선 초에 정부 차원에서 이제
좀 돈을 뿌리겠다라는 의지로 저는 해석을 합니다. 경기 부양에 대한. 뭐 일본 얘기가 나오죠. 일본의 20년 만에 이제 화폐를 개혁이라고 표현하지 않아요. 화폐 디자인을 바꾼 거기 때문에 화폐 디자인을 바꾸면서 경기 부양에 효과가 있다고 어떻게 보면 말도 안 되잖아요. 근데 그 부분에 자동 판매기, 자판기를 교체하는 금액 자체도 뭐 어마어마한 금액으로 일본은 자판기가 굉장히 일상화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뭐 그런 맥락하고 비슷하게 해석을 하셔도 돼요. 우리나라 정책주 기준에 이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를 말씀드렸다면은 미국 정책의 기준에 이제 HD 현대 일렉트릭을 지금 뭐 AA로만 생각을 하고 있고 실적 개선주 이렇게 생각하고 계시는 경우가 많아요. 이제 시장에서도 그런 설명을 많이 하고 있고. 근데 실질적으로는 실적은 저평가는 아니라는 건 아시죠? 다만 실적의 전망치가 급격히 상향이 됩니다. 작년부터 해서 실적이 급격히 강화됐고 그리고 올해 전망치도 더 확장이 됐고 내년에도 또 내후년에도 계속 지속적인 성장이 이게 무슨 일반적인 IT 종목 성장주가 아닌데 월등하게 확장이 됐죠. 근데 그 부분 이러한 부분들은 결론적으로 미국의 5년 계획하에 변압기 전선 요 부분들을 전부 정부 차원에서 교체해 주겠다, 교체하겠다 그런 내용에 대한 실적 범위도 같이 포함이 돼 있는 거예요. 물론 이제 저 부분에 이제 영업이익, 순이익 범위에 또 시설 투자 비용 뭐 이런 부분도 갈등인 거죠. 5년 이후에 그 시설 생산 라인 증설한 부분에 대해서 추가적인 수요 범위가 확장이 될 수 있을까 뭐 여러 가지. 어쨌든 지금의 기준에서는 뭐 저는 HD 현대일렉을 교육을 해드릴 때 어떻게 해드렸어요? 자 지금 그것 좀 해달라고 몇 번 얘기했어요. 그 아직 안 나오나? 보통 때는 장 끝나고 바로바로 나왔잖아. 얘기 들었어요? 포트폴리오에 대한 수익 범위. 그게 지금 PPT까지 넣어서 그런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일단은 올라오면 바로 보여드리면서 같이 그 부분도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 그래 자꾸 지금 옆에 제가 채팅방을 안 봐야 되는데 채팅방 보면서 하다 보니까 뭐 강연에 얘기하다가 강연에 답변 나오면 그거 답변하고 안 그래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지금도 집중을 못하니까 결국은 어디까지 얘기했는지 좀 헷갈리네. 여러 가지를 좀 신경을 못 써요. 일단 하여간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쪽은 그 5월달 것도 하나만 더 해달라고 얘기를 했는데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때문에 하나만 더 해줘요. 5월달 거. 그래서 현대 일렉트릭의 실적 그 흐름에 있어서는 뭐 말 그대로 뭐 성장주의 개념이 아니죠 사실은 현대 일렉트릭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이번 그 미국발 이슈 실적 개선이 될 수 있는 내용 뭐 그런 부분으로 굉장히 눈에 띄게 지금 실적 개선폭에 대해서 전망이 긍정적으로 나온 거예요. 다만 이제 이것이 저평가는 아니다라는 거죠. 저평가는 아닌데 고금리 시대의 경기 지표도 좋고 그렇게 되면서 다시 유동성이 금리를 올려놨지만 그래도 유동성이 유지가 되고 있고 여기서 유동성 너무 확장돼도 문제가 돼요. 유동성이 유지가 되고 있고 뭐 부동산도 일부 뭐 움직인다면서요. 주식시장도 지금 우리나라도 아름아름 2,800포인트 때까지 종가 기준에 형성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내용의 기준에서 좀 놓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어쨌든 그 오늘 기준에서 현대 일렉트릭이나 뭐 재룡전기 같은 경우도 그렇고 LS 일렉트릭도 그런데 고점 찍고 나서 이제 마지막 거래일에 이제 그 꼬리 달린 부분이 있어서 일단 8%대까지 조정이 나왔어요. 변동률이 아무래도 그간 올라온 폭이 있기 때문에
변동률의 기준이 조금 더 확대되어 있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8%면 작지 않은 그 조정이긴 합니다만 최고점 기준 대비해서의 눌림폭이고요. 그리고 뭐 펀드멘탈적인 부분이 훼손되거나 수급이 뭐 훼손되거나 그런 그 기준에서 무너져 내린 부분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일단은 어찌됐든 현대일렉트릭의 5%의 비중, 편입 비중 그대로 유지. 그리고 이쪽은 말씀드린 것처럼 그래서 실적 개선폭에 대한 부분이 미국의 정책과 연동이 돼 있다. 그 부분을 이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건 뭐 쉽게 뭐 정책이 없어지거나 그런 개념은 아니죠. 그렇게 놓고 보시고, 그리고 이제 BH 쪽의 기준이 지금 뭐 장중에 한번 이제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일단 5일선, 5주선이죠. 이제 주봉 기준에서 놓고 보실 때 5주선의 기울기가 지금 딱 꺾여져 있어요. 왜냐하면 5개의 봉 기준에서 이제 이번 주에 새로운 봉이 생긴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저 끝에 5번째 마지막 봉, 그러니까 종가를 5개를 플러스해서 5로 나눈 거라 그랬죠. 그러니까 5월 말 그 캔들 봉에 종가 그다음 그렇게 해서 5개 봉이었고, 그게 이제 5주선이 지난주 기준에 24,120원에 뉘어져 있었던 기준이 되죠. 쭉 이렇게 뉘어진.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이격이라고 표현해요. 이동 평균선과의 간극 자체를 이제 이격이라고 표현하는데, 그게 이제 줄어들었고, 그러고 나서 이번 주에 머리가 꺾였단 말이에요. 꺾인 이유는 다른 게 없어요. 5거래일 그 OMA, 그러니까 5개 캔들, 요 캔들, 그러니까 주봉이니까 요 5월 31일자로 설정돼 있는 저 캔들의 종가가 빠져나가고, 그리고 이제 새로운 종가가 들어와서, 그러니까 다시 얘기해서 뭐 이런 기준이 되는 거죠. 나중에 이제 그 이동평균선 교육해드릴 때 간단하게 해드릴 텐데 뭐 어려운 건 없어요. 그러니까 뭐 이렇게 10,000원, 15,000원이라고 할까요? 15,000원, 그리고 14,000원, 그리고 13,000원, 그리고 14,000원, 그리고 13,000원 뭐 이렇게 돼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이제 단순하게 이 5개를 플러스해서 5로 나눠줬다 그랬잖아요. 나누기 5. 근데 이 부분을 15,000원이 이제 빠져나가고 14,000원, 13,000원, 그리고 뭐 14,000원, 13,000원, 여기서 15,000원이 빠져나가고 14,000원이 들어오면은 당연히 1,000원이 빠지니까 5로 나눠주면은 소폭이라도 줄겠죠. 그 준 것만큼 꺾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 주에 예를 들어서 BH가 저 종가 기준이 26,450원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기준에 이번 주 기준에 26,450원을 넘기면 OMA의 주봉의 OMA의 이평선은 꺾여져서 돌린다는 거죠. 꺾여져서 위로. 그러면 정배열이란 말이에요. 이격은 일정 범위 줄어들었죠. OMA가 가파르게 올라왔던 부분이. 그래서 이제 이렇게 됐을 때 슈팅은 쉬어간 슈팅이기 때문에 다시 새롭게 슈팅 범위의 변동률이 확장될 수 있다. 그 얘기인 거고. 그리고 이제 일봉으로 놓고 보실 때 기준에서는 일봉에 이제 20MA, 그러니까 쭉 뻗어 올라오다가 일본 기준에서도 쭉 뻗어 올라오다가 갭 상승 이후에 가파르게 올라왔던 부분, 그리고 쉬어갔던 부분, 쉬어가면서 이제 이동 평균선 간의 이 이격 칸 부분이 이제 좀 많이 줄어들게 됐었는데, 그 이후의 흐름에서는 이제 뭐 비이성적인 조정이 됐든 뭐가 됐든 조정이 나왔어요. 그리고 이제 다시 수렴이죠. 저점을 조금씩이라도 높이고, 고점이 이제 좀 낮아지긴 했습니다만 저점 계속 높여가면서 어찌 보면 이런 부분을 이제 우리가 삼각형 패턴이라고 표시하는 부분들이 이런 기준이에요. 그러니까 고점이 뭐 비이성적으로 밀려 있다 보니까 요 꼭지 부분이 하나 있는 건데, 어찌됐든 요렇게. 그리고 이제 정확하게 따지면 하나, 둘, 셋, 넷 그렇게 하고 튀는 부분, 요 부분을 이제 삼각형 추세라고 얘기를 합니다. 정확히는. 그래서 요 고점 말고
원래는 이제 저고점도 포함이에요. 근데 이제 얘는 비이성적인 조정폭의 흐름이 한번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펑. 그래서 이렇게 기준을 설정을 잡으면 됩니다. 그래서 어찌됐든 간에 결론적으로 지금 현재 기준에서 이제 이평선 부분이 밀집이 돼 있어요. 밀집이 돼 있고 오늘 뭐 조금 그 미끄러진 부분이 있기 때문에 꼬리 달리고 근데 종가가 그렇게 뭐 크게 훼손된 건 아니고요. 20개 캔들을 찾아보시면은 예를 들어서 여기까지입니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20개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동평균선의 21선이 꺾여져 있잖아요. 오늘 전거래일도 사실상 꺾여 있었고 전거래일 뻗어 올라갔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저 기준이 이제 종가 기준이 요거라는 거죠. 마지막 종가가. 그러니까 내일 기준이면 얘가 빠져나간단 말이에요. 24,650원이 내일 기준에. 그런데 24,650원이 빠져나갈 때 오늘 이제 23,750원인데 내일 24,650원까지 주가를 돌리지 않으면 현재가가 여긴데 주가가 캔들이 이렇게 올라오지 않으면 요 이동평균선 21선은 또 밑으로 내려가요. OMA, 20MA는요. 걔네는 그대로 추세가 살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진성이야 가성이야. 21선 하향이 가성이죠. 21선 하향은 가성이 되는 거고 여기서 이제 골드크로스 발생돼 있는 부분도 21선이 돌려줘야 돼. 그럼 주가가 얼마가 돼야 되냐면 내일 기준으로 종가가 24,650원. 내일 기준에. 그렇게 되면 얘는 돌려집니다. 그리고 이제 5개 잠시만요. 정확하게 10개, 15개, 20개. 그다음에 이제 내일 모레 내일은 이제 이렇게 돼서 24,650원 내일 만에 하나 24,650원 못 돌렸어. 그러면 이제 그 다음 날은 요거죠. 그 다음 날은 얘란 말이에요. 예. 그 다음 날은 그래서 그 다음 날의 기준으로 이렇게 놓고 보시게 되면은 요 날이 24,150원이에요. 그러니까 내일 만약에 못 돌리고 뭐 24,000원 공방이었어요. 예를 들어서 그 다음 날 24,150원만 돌리면 20MA는 끌려 올라옵니다. 꺾기가 이제 기준이 가파르게 올라온다는 게 아니라 하락이 아니라 뉘어진다는 거죠. 뉘어지고 24,150원 위쪽으로 가면은 조금씩 틀어서 올리는 거예요. 24,600원 되면 그럼 이제 매수 그 상승 각도가 확장되죠. 그래서 여기서 지금 이평선 밀집 구간에서의 흐름이에요. 그리고 이제 대바닥 거래량에 완전 대바닥 거래량에. 근데 이제 대바닥 거래량이 무서운 거는 어떤 게 무서운 거냐면 일정 범위에 그러니까 거래가 원래 없는 것 자체가 무서운 건데 지금 수급이 들어와 있잖아요. 근데 이제 수급이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무서운 수급은 어떤 기준이 무서운 수급이에요? 어떤 기준이? 수급이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무서운 수급은 한쪽에서 수급이 형성된 거. 한쪽에서 뭐 그러니까 특정한 쪽 뭐 외국인도 뭐 예를 들면 JP모건이나 모건스탠리 이런 쪽 한쪽만 형성돼서 기준이 잡히는 거. 그런 경우에는 그들이 자금 집행을 더 이상 안 한다 그러면 문제가 되죠. 근데 이제 BH 같은 경우에는 누적적인 수급 범위가 뭐 단순하게 놓고 보실 때 2024 04월 24일부터 지금까지 누적 수급이 부정적이지 않다. 외국인이 뭐 프로그램 통해서 소폭 매도가 있었지만은 오늘 기준에 그럼 뭐 아무 의미가 없죠. 주식수 대비해서의 기준을 잡아야 되니까 주식수 대비해서 지분율 기준으로 놓고 보시게 되면 오늘까지의 기준이 400만 주면 적지 않습니다. 유통 물량이 좀 뭐 있는 종목이긴 합니다만 일반적인 중형주급의 기준이 정상적인 친구들이 50% 전후 대주주와 외국인 지분 합하면 50% 전후 그 기준에서 일단 외국 기관 쌍끌이로 뭐 12% 수준의 매수가 들어왔다는 거는 작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규모가 시가총액이 8,200억 분이 안 되잖아요. 근데 이 규모가 전체 시장에서 외국 기관 쌍끌이 순매수 2분기 이후 그러니까 4월 첫 거래일 이후로 따졌을 때의 금액 기준으로 20위 안에 들어와 있어요. 그러니까 시가총액이 20위는 아니잖아요, 얘가. 그러니까 대단한 거죠. 대단한 건데 이제 주가만 좀 눌려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설정해 놓고 볼 때 이제 주가가 빠르게 못 움직여서 아쉬운 부분이고 실질적으로는 전체 추이 추세에서는 그렇게 뭐 주가가 뭐 대바닥을 형성하고 있다 그 개념은 아니에요. 일단은 들어 올리고 나서 쉬어간
위치가 되죠. 그래서 오늘 기준까지 해서 2분기 기준에 이제 재룡전기가 슈팅 나올 때 원체 많은 수급이 한 번에 이제 또 들어왔었고 오늘 또 들어온 것만큼 또 일정 범위 이제 슈팅으로 빠져나갔는데 차익 실현이라고 할지 손바뀜이라고 할지 어쨌든 BH의 수급 범위도 전체 시장에서 5위, 12, 15위, 18위 정도 돼 있네. 20위 안에. 그러니까 18위에 놓여져 있는 수급 범위가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뭐 전체적으로 긍정적으로 해석해서 놓고 볼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결론은 일단 어찌됐든 현재 기준에서 놓고 보실 때 이렇게 BH 같은 경우에 이제 이평선 밀집 구간의 대바닥 거래량이기 때문에 뭐 매번 뭐 이번 주는 움직이겠네, 다음 주는 움직이겠네 말씀만 드렸지 실질 변동성의 확장은 거래가 제한적이다 보니까 없었어요. 그냥 추이 추세만 조금 들어 올려졌고, 근데 유지하면서 대처합니다. 원체 이제 그 실적 범위나 이슈, 실적이 연동이 되는 쪽, 이제 뭐 애플 쪽의 신규 폰 9월 출시 그거에 앞두고 이제 시장 이슈 형성되는 부분. 그리고 2분기 실적이 원래는 이제 비수기 기준으로 설정이 되는데 그게 아니라 2분기 실적 범위도 굉장히 긍정적으로 좀 해석이 돼 있어요. 그래서 두 달 연속 이제 6월, 7월 두 달 연속 이제 포트폴리오 비중을 좀 넣는 겁니다. 그래서 6월 달 포트로 잡았을 때는 지금 여전히 마이너스 10%, 5월 말 종가 기준에. 그러니까 6월 달에 쭉 미끄러진 거죠. 쭉 미끄러진 거고 5월에 이제 원체 좀 들어놓은 게 있고 올려놓은 게 있고 그다음 7월 기준에서 살짝 이제 눌려준 폭. 그래서 지금 7월 포트폴리오는 시장이 0.23% 강세 뛰는 반면에 현대차 쪽의 조정이 이제 아무래도 가장 큰 영향을 줬고 30% 비중이니까요. 그리고 나머지 쪽에서도 이제 좀 낙폭이 있어서 오늘 계좌 손익은 1.32% 정도로 형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렇게 놓고 보시고 그리고 여기까지가 이제 주력주 기준이에요. 그럼 주력주 기준에 주력 포트폴리오도 이제 좀 올려놓을 거니까 포트폴리오 가격대를 다시금 설정을 해놓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렇게 16시 기준에 7월 포트폴리오 아까 저것도 잘못 올려놨네요. 6월로 그리고 오늘 뭐 마감 거 여기다 넣기로 하고 그래서 삼성전자 부분에 이제 81,800원 그다음에 하이닉스 부분이 뭐 일정 범위 잘 돌려놨어요. 오늘 뭐 시장 강했는데 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쪽 종목군들은 좀 쉬어간 거죠. 뭐 그렇게까지 뭐 크게 약하다라고 보기에는 신고가를 내고 나서의 눌림폭이라서 이렇게 놓고 보시는 게 맞고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기준도 많이 미끄러졌어요. 종가가 개장 초에 그래도 조금 가격 강세가 좀 연동돼서 움직였었는데 29만 6,500원 현대일렉트릭 그리고 BH 쪽이 얘는 오늘 거래 없더라도 이제 조금 위로 움직임이 나올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아쉽게도 마감까지 툭툭툭 밀고 내려왔어요. 거래는 24,000원대 평균 단가가 될 겁니다. 그런데 외국계 쪽 프로그램 쪽 물량이 좀 출하되면서 신한 쪽인 것 같아요. 아무래도 그렇게 되면서 툭툭 밀려졌고 평균 거래 단가는 24,180원 뭐 그렇게 돼 있네요. 그리고 이제 나머지 부분 가격대 설정을 넣어놓고 그리고 종목별로 또 추가적으로 좀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LG노텍도 이제 같은 맥락의 기준이 돼요. 그리고 이스페타시스도 수급이 오늘 어떨까요? 한번 볼게요. 그 프로그램 매도가 좀 있으니까 수급은 좀 꼬여 있긴 할 텐데 그래도 현대글로비스도 수급 다시 보고 그다음 만도도 오늘 뭐 소폭 돌려놓긴 했는데 거래가 원체 없어서 대주전자재료는 종가에 잘 맞춰놨고요. 그다음에 가스공사도 뭐 플러스로 돌려는 놨는데 불편하죠. 좀 최소 범위의 반등 탄력이 나와주고 나서의 움직임이 나오기를 기대하고 있는데 일단은 가격은 설정을 잡아놨습니다. 그렇게 돼 있고 이제 이렇게
그래서 BH 이후에 이제 그 우리 주력주 기준에서 설정 범위 놓고 보시면 KB금융 쪽은 말씀드린 것처럼 누적적인 수급 들어와 있고 다 좋은데 이제 수급 그 거래 대금이 좀 정체예요. 그래서 이제 포트에서는 한 템포 빼놓은 겁니다. 원체 이제 변동률 자체는 슈팅이 한번 이제 나올 때, 그러니까 그 자금을 집행할 때, 그때 이제 한 번씩 슈팅이 나오는 거라서 일단. 그리고 이제 한미반도체 기준의 흐름 형성이 돼 있고, 그래서 한미반도체 같은 경우도 뭐 거래 수반하고 또 프로그램 수급 들어오고, 어차피 프로그램 쪽에 이게 다 누적 수급이 대부분 다 외국인인데 대부분 다 프로그램을 통해서 들어오는 외국인이에요. 그래서 뭐 그들이 뭐 빠져나간다 이런 개념보다도 계속 손바뀜이 돼 있었고, MSCI 지수도 편입되고 코스피 200 지수 내에서도 비중도 좀 높아지고 ETF 상품 발행에 있어서 뭐 반도체 쪽 섹터에 자금도 좀 많이 들어왔고, 그렇게 되면서 이제 수급은 뭐 나쁘지는 않습니다. 나쁘지는 않은데 다만 이제 거래가 계속 줄어들어요. 아무래도 이제 외국계 기관 투자자, 국내 기관 투자자, 또 개인 그 물량들까지 해서 개인 물량도 뭐 아주 짧은 단타를 치겠다 이런 개념보다 유지해서 가져가는 기준이 되다 보니까, 그죠? 그래서 결론은 요 상태의 기준에서 이제 뭐 한미 반도체 같은 경우에도 일단 거래가 좀 수반되기 전까지는 신규 매수세는 거의 뭐 좀 제한적으로 드릴 겁니다. 시가총액 16조가 넘는 종목의 하루 거래 대금이 변동이 나올 때가 1조를 넘기는 종목이란 말이에요. 근데 뭐 예를 들어 오늘 같은 경우 1,000억이 안 돼요. 아무리 좋다 해도 얘는 못 사는 거죠. 왜냐하면 좋다라는 개념 기준이 우리는 삼성전자, 하이닉스, 현대차처럼의 실적이 뒷받침돼서 저평가의 인식이 잡혀야 진짜 얘는 눌려 있더라도 좋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지. 그게 아니라 이제 뭐 성장성이 너무 부각돼 있어서 그 성장성의 모멘텀을 바탕으로 수급이 들어와서 이슈도 많이 있었고, 그렇게 되면서 이제 슈팅만 나온 기준이라면 불편하죠. 변동성 나올 때만 들어가는 게 맞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이제 5월부터는 하여간에 주력주에서 빼놨고, 5월부터는 주력주에서 빼놨고, 그리고 지금 기준에서도 일단 변동성 매매는 일부 했습니다만 6월 중순 이후에 2주 동안 거래가 급감을 했어요. 오늘도 많이 죽은 거고. 그러니까 거래가 이제 되살아나기 전까지는 일단은 관망, 그렇게 해서 이제 대처하는 걸로 기준을 설정을 합니다. 그런 맥락에 좀 놓고 보시고, 그다음에 이제 이수베타시스가 외국인들이 36만 6천 주 매도가 됐네요. 개인선호 창구에서 좀 매수가 있어서 그나마도 긍정적으로 해석을 했었는데 뭐 나쁘진 않습니다. 뭐 지금의 물량이 계속적으로 이제 뭐 차익 실현으로 급격하게 나가겠다 그 개념보다는 손바뀜 인식을 잡는 게 맞죠. 뭐 월말에 들어온 물량이 뭐 급격히 빼고 나갔다. 그렇게 나가려면은 위에서 돌리죠. 지금 이렇게 돌리지 않고 뭐 예를 들어서 이슈 있을 때 강세를 띌 때 아마 예를 들면 이제 현대글로비스나 조금 이따 이제 한번 저기는 볼게요. 그 솔루스 첨단 소재. 그 솔루스 첨단 소재 오늘 수급이 제가 생각할 때는 그렇게 좋지 않을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이슈 불거져서 맴돌 때는 일단 뭐 오버슈팅 나올 때 차익 실현 범위의 수급이 나오는 거고, 그러고 나서 그 다음 범위에 이제 뭐 움직일 때에 뭐 수급이 진짜 들어와서 진성이냐 이런 부분을 놓고 봐야 되는 부분이라서. 근데 일단 하여간에 이수베타시스의 수급 나간 부분의 수급에 대해서는 불편함이 없어요. 주봉 전체적으로 놓고 보시더라도 크게 무리는 없습니다. 크게 무리는 없고, 그리고 저거 그 뭐야 포트폴리오 5월달 것도 하나 해주세요. 그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거 같이 보면서 설명을 하게. 저 원고 작업하시는 분. 그렇게 하시고, 그다음에 이제 LG노텍은 조금 전에 이제 보여드린 것처럼 이수페타시스도 마찬가지고 LG노텍도 마찬가지인데 BH에서 이제 보여드렸던 그 수급 범위 그대로 보시면 돼요. 그래서 4월 1일부터 그러니까 2분기에 누굴 가장 많이 샀니? 2분기에 오늘까지. 그래서 요거를 그냥 지금 한번 잘라서 올려드릴게요. 그렇게 해서 오늘 뭐 방송이 없어요. 방송이 없다 보니까 원고를 그렇게 저희가 좀 확장해서 이렇게 작업하지는 않을 건데 그냥 제가 박스를 그릴게요. 현대차, 기아, 그다음에
LG전자는 이제 개별적으로 갖고 계신 분들이 좀 계신 상황이고, 그다음에 LG이노텍 그리고 APR도 우리가 관심 종목인데 지금 현재 비중은 없으니까 이스베타시스. 그러니까 얘네들의 시가총액 순위 정도를 한번 해석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야, 얘네들이 시가총액이 이렇게 초극대형주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 정도의 쌍끌이 순매수 순위가 이 정도까지 형성돼 있는 종목군들이구나. 매수 평균 단가 대비해서 프리미엄이 없는 상태라면은 들여다볼 수 있겠구나. 뭐 이런 내용들. 그러니까 오늘 뭐 재룡전기 비중을 전부 정리를 했습니다만 재룡전기 얼마든지 언제든지 추가적으로 다시 볼 겁니다. 그렇게 보시고 나머지 이제 뭐 나머지 기준은 또 역시나 마찬가지로 관심주의 기준 되겠죠. 저게 이제 그 BH가 18이에요. 그래서 PNT까지 일단은 잘라서 올려놓고요. 그리고 오늘 원고 준비할 건 없어요, 그지? 기본 틀만 뭐 준비가 마무리가 되면은 빠르게 마무리를 지는 빠르게 월요일 금요일은 어찌됐건 뭐 일찍 퇴근할 수 있도록 뭐 다른 거를 뭐라고 해야 돼, 스트리밍 방송이나 이런 것도 나머지 사람들 오후장 근무자가 하든 뭐 기준 잡아서 하고 최대한 방송 없을 때는 좀 빠르게 퇴근할 수 있도록 마무리 짓고 그리고 내일 와서 할 수 있는 건 내일 와서 해도 되니까 기본 틀만 잡아놓고 그러니까 뭐 오늘장 거래대금 거래량 뭐 상위 종목 이거 뭐 오후장 뭐 오후장 근무자가 하든 뭐 할 텐데 어쨌든 그런 작업들이 있으면 없다라고 가정했을 때 사람이 없다라고 가정했을 때 사람이 있든 없든 내일 할 수 있는 거면은 원본만 잘라놓고 내일 하면 되니까 그렇게 해서 마무리하시고 지금 수급 범위는 지금 올려드릴게요. 그게 뭐 당분간인 거죠 사실상 당분간인 건데 지금 오늘도 사실은 그 M10 쪽에 미팅이 있어요. 아름아름 뭐 그쪽 그 전문가 사업 최종 담당자 결재권자 되시는 분하고 M10 쪽하고 어제는 이제 MBN 쪽 일단 사업 부분하고 미팅을 했는데 뭐 미팅한다고 다 사업을 하는 건 아니지만은 그래도 이래저래. 자 어쨌든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 수급 범위가 유입돼 있죠. 그런데 여기서 거래가 수반돼 있으면 이스페타시스처럼 또 현대차처럼 뭐 거래에 대한 부담감이 없으면 편안하죠. 근데 이제 뭐 BH 재룡전기, 대주전자재료, 리가켄바이오 이런 쪽은 거래가 터지는 날은 뭐 터져주죠. 뭐 그 정도 거래가 터져주니까 또 우리도 들여다보는 거고. 근데 거래가 터지지 않을 경우에는 이제 거래가 대바닥으로 형성될 때는 좀 불편한 부분도 있어요. 다만 수급이 대부분이 이제 우리 쪽에서 수급의 기준을 잡아서 들여다보는 쪽은 외끌이보다는 쌍끌이 위주가 많아요. 전체적으로 고르게. 그리고 외끌이라고 해도 그러니까 외국인 쪽에서만 매수를 한다 해도 뭐 특정하게 뭐 한두 군데 창고에서 한 3, 4%, 4, 5% 사고 끝나고 그런 개념은 일단 아니라서 편하게 보셔도 될 겁니다. 자, 그러시고 이제 LG노텍 같은 경우가 그래서 지금 누적 수급이요. 만만치 않아요. 지금 6%대 매수예요. 6%대. 어마어마하죠. 응? 6%대 매수. 그래서 그렇게 이제 좀 놓고 보시면 될 거예요. 그리고 잠시만요. 스트리밍 방송도 지금 뭐 일찍 올려놔줘 버릴까요? 그래서 뭐 포트폴리오 구성 범위는 그냥 기존의 그거랑 하면 똑같이 가면 될 것 같고 여기도 뭐 별로 바뀐 건 없을 것 같은데 27일 불기둥, 26일 불기둥, 뭐 하이닉스, 재룡전기, 이수페타시스 여기를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마지막이 언제죠? 조금 전에 제가 올려드렸죠. 그다음에 그 이수페타시스 같은 경우에도 제가 그 PDF 파일하고 다 올려드릴게요. 그리고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경우나 HD 현대일렉트릭 같은 경우나 뭐 나쁘지 않죠. 그래서 일단은 이 정도 범위에서 이제 뭐 스트림 방송은 넣어놓고 여긴 뭐죠? 이게 하나 에어로 스페이스 이 정도면 뭐
이렇게 해서 뭐 스트림 방송 이것도 끝내버리면 됩니다. 네. 그리고 이제 지금 그 이스페타시스를 PDF 파일 올려드리고 링크를 올려드릴게요. 이스페타시스도 한번 그 열어서 한번 보시면 내용들이 뭐 마케팅 하려고 올려놓은 내용들도 있지만 뭐 그래도 수급이나 이런 부분들 어디서 보시기 힘든 내용들을 좀 정리해서 올려놨으니까 그거 참조하시고 일단은 잠시만요. 그렇게 해서 이스페타시스도 올려드릴게요. 그렇게 해서 보시고 됐죠? 그럼 스트림 방송까지 이제 일단은 업무 지시를 끝내놓은 거고 그렇게 돼 있고 그래서 LG노텍의 경우도 욕심 같아서는 거래가 어마어마하게 터져주고 움직이면 제일 좋죠. 근데 이제 그 거래 대금이 지금은 일단은 이제 슈팅 나오고 나서의 흐름인데 제한적이에요. 제한적이지만 계속 누적 수급이 들어온다. 매수 평균 단가가 24만 원 얘는. 6%대 24만 원. 단기간에 4월 이후에 그러니까 2분기 이후에 24만 원에 24만 원대예요. 24만 원대 기준이고 그리고 BH 같은 경우가 얼마? 2만 3천 원에 가까워요 이제. 그러니까 프리미엄이 BH는 아예 없고 여기도 이제 프리미엄이 10% 조금 더 있고 이수페타시스가 이제 그 월말에 슈팅이 나왔기 때문에 프리미엄이 좀 있긴 한데 이수페타시스도 2분기 수급 6% 이상이고 1월 20일부터 해서 9% 이상 뭐 굉장히 많아요. 작년부터 하면 뭐 10%가 넘고. 그러니까 이수페타시스 최근에 이제 편입 평균 단가가 4만 원대 그렇게 형성이 돼 있죠. 그렇기 때문에 뭐 그렇게까지 그 뭐랄까 그 프리미엄이 높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LG노텍 같은 경우에도 그 지금 뭐 4월 24일 거부터만 놓고 보시면 26만 원이네. 24만 원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아 죄송합니다. 2026년 죄송합니다. 2024 0424 제대로 봐야지. 깜짝 놀랐어요. 그쵸? 24만 3,500원이 24만 3,500원이고 BH 같은 경우가 BH의 이제 누적 수급 그 매수 평균 단가가 프리미엄이 없어요. 얼마요? 검색 22,755원. 프리미엄이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그 저 정도가 와닿지 않는 분들이 계실 수 있어요. 저게 뭔데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이 그 재룡전기 24% 슈팅 나오고 한템 부셨다가 이번에 월말에 또 슈팅 나오고 그때가 얼마였냐면 재룡전기가 7만 5천 원 그러니까 6만 원대까지 내렸어요. 6만 원까지 내려왔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7만 5천 원을 목표 주가로 설정을 해놓고 7만 원 전후 이하 뭐 이렇게 편입을 했던 건데 결론적으로 이제 평균 단가가 7만 원 수준 정도 되죠. 재룡전기가 7만 원, 6만 원대 중반? 똑같이 한 10%대 매수가 있었고 거기에 이제 슈팅이 나왔던 거예요. 그래서 뭐 재룡전기도 보시면 이수페타시스 마저 보고 이수페타시스 보시면은 5만 원이네요. 49,500원. 제가 아까 4만 원대로 그랬는데 49,500원이니까 얘도 뭐 프리미엄이 10%대 10%대 LG노텍 10% 수준 그리고 BH 누적 수급 규모에서는 BH가 제일 많고 유통 물량까지 전부 감안했을 때 기준은 LG노텍이고 그 앞전까지 또 설정해서 놓고 본다면 이스페타시스고 그러니까 수급이 다 들어와 있으니까 뭐 남들이 볼 때 부러울 만큼의 강세를 띈 거죠. 재룡전기 결론적으로 24일부터 얘도 보면 7만 500원이네요. 그죠? 4월 달의 기준에 중순부터 놓고 보면. 근데 이제 뭐 얘는 3월 달부터도 또 잡히니까. 어쨌든 뭐 오늘 그 프로그램 쪽의 매도 부분이 외국인 또 기관의 일부 뭐 이렇게 된 것 같아요. 30만 주 적지 않은 물량입니다. 2% 가까이. 굉장히 많은 물량이 나오고 차익 실현이 됐든 손바뀜이 됐든 미끄러졌는데 똑같아요. 단순할 수밖에 없어요. 매집이 많이 됐다고 막 왕창 들어가서 어떻게 해보겠다 이거는 무리수가 있고요. 그게 아닌 적절하게 뭐 그러니까 재룡전기도 이번에 21일 날 슈팅 나올 때는 좀
애매하게 차익 실현을 했죠. 8만 1,000원대 차익 실현을 하고 그래도 뭐 차익 실현을 했다는 게 어디예요? 뭐 7만 원 전후에서부터 그 이하 그걸 8만 1,000원대 차익 실현하고 9만 원까지 8만 9천 원대까지 올라가고 훅 밀렸어요. 순간적으로. 평상시 거래가 이제 좀 제한적이라서 그래요. 막 굵은 물량 뭐 만 주를 막 위로 샀다가 아래로 샀다가 막 정신없죠. 그래서 가급적이면 시가총액 5조 10조짜리를 보자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가 그런 거예요. 어쨌든 그 재룡전기 부분에 지금 단가면은 이제 다시금 들여다볼 수 있는 단가인데 사실상 그 금요일 날 기준이나 이럴 때 이제 조금 아쉬운 거죠. 목요일 날 기준하고 금요일 날 기준 감안했을 때는 오늘 특히 이제 라이브 방송에서는 전체적으로 매도세는 못 드렸지만 그래도 라이브 방송에서는 특정을 해서 이제 이 종목은 뭐 고점 대비 1.5, 3% 조정받으면 좀 정리할 겁니다. 정리하시죠. 뭐 이렇게 말씀드리고 나서 문자를 못 드렸단 말이에요. 그러고 나서 이제 어지간하면 가지고 갈 텐데 막 수급이 쏟아지면서 미끄러졌기 때문에. 근데 내일 접근하는 것도 낙폭 과대로 들어가는 게 아니고 내일 만약에 전력 기기 쪽 이렇게 뭐 변압기 이렇게 본다면 HD 현대 일렉 쪽을 놓고 보는 거죠. 그걸 보고 그리고 나서 이제 추가적으로 들여다볼 때 재룡전기가 수급이 뒷받침된다. 지금이랑 똑같아요. 아주 단순합니다. 뭐 프로그램에 매수가 들어와요. 그러면은 일단은 그쪽을 의존하고 움직일 수가 있어요. 슈팅 나오는 날 다 프로그램이 들어와서 슈팅이 나왔지 그냥 뭐 혼자서 슈팅 나온 적이 거의 없어요. 그렇게 돼 있고 이제 뭐 지난번 6월 12일처럼 30만 주 정도 오늘처럼 그 물량을 던지고 나간 이후에도 결국은 슈팅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런 걸 우리는 이제 손이 바뀌었다. 그러니까 매도한 쪽은 매도한 거고 차익 실현한 쪽은 나간 거고 그것을 바탕으로 이제 신규적으로 또 매수한 쪽은 매수한 거고 그렇기 때문에 매수해서 남아 있는 쪽의 물량은 단가가 다 높아져 있는 거죠. 뭐 그런 맥락에서 좀 해석을 해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일단 뭐 재룡전기 또 대주전자재료 재룡전기는 이제 일단은 빼놓은 상태고요. 정리를 한 상태고 대룡 그 대주전자재료 죄송합니다. 대주전자재료도 지난주에 들어갔을 때 식겁을 해서 그런 거지. 그러니까 들어가자마자 밀리니까 짜증스러운 거죠. 근데 이 친구도 지금 누적 수급이 만만치 않아요. 다만 이제 대주전자재료 같은 경우에도 일단은 거래가 좀 다소 제한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출렁출렁 한단 말이에요. 출렁출렁. 뭐 그 부분에 대한 것만 조금 잘 대처해 나갈 수 있다라고 한다면 그렇다면 뭐 크게 뭐 무리는 없다라고 해석을 해드리는 거죠. 대룡 전자재료 뭐 죄송합니다. 대주전자재료. 그렇게 해서 일단 대주전자재료는 저 10만 주라는 물량이 작지가 않아요. 뭐 아시다시피 1,550만 주 정도뿐이 안 돼요. 재룡전기가 1,600만 주고요. 그 이제 그 물량이 상장 주식 수가 작은 상태에 뭐 시가총액이 작지는 않죠. 주가 현재가가 좀 높다 보니 뭐 지금 현재 이제 2조 3천억짜리인데 거래대금 부분이 계속 터져져 있으면 괜찮은데 좀 거래대금이 좀 미흡하잖아요, 사실상. 그러니까 우리 들어가자마자 막 꼬리 달고 내려와서 이제 단기과열 지정 예고에서 풀려서 좀 긍정적으로 해석을 해서 딱 들여다봤는데 하여간에 불편했죠. 근데 이제 손절보다는 어지간해서는 가져가는 쪽의 기준을 들여다보자라고 말씀드린 거고 지금 이평선이 이런 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데드라는 것이 데드 크로스 발생됐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우리가. 근데 이제 그 데드 크로스 발생됐다라는 것이 기울기 부분이 배제된 상태에서의 논의라고 한다면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뭐 주봉상으로는 완전한 정배열의 구간에서의 흐름인데 이격이 발생돼 있잖아요. 이격.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이동평균선과의 간극. 그러니까 20일 동안의 종가 평균 대비해서 주가 많이 올라와 있네 이런 내용. 야, 20일 동안의 종가 평균을 따졌을 때 종가의 평균을 따졌을 때 10만 원 수준이었는데 야 15만 원이야? 이게 이제 이격도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무 가파르지 않냐? 가파르다는 기준에 대해서 그것도 교육 자료에 다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일봉의 기준, 이 주봉에서도 이제 한번 이렇게 데드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단기 이평이 데드가 나오지 않고 돌렸네요. 이렇게 여기서 꺾일 뻔 하다가 이제 돌린
뭐 장중에는 내려왔을 수도 있죠. 그러니까 뭐 월요일 화요일 내려왔다가 돌려놨을 수도 있는 거고 어찌됐든 그리고 이제 요 부분에 이 일봉 기준을 놓고 보시면은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BH나 다른 종목군들도 거래 둔화되고 이제 좀 밀집 구간에 있을 땐 이런 부분들을 또 놓고 보실 수 있는 거예요. 슈팅 나오고 나서 슈팅 나오고 나서 빰빰 두 번 나왔죠. 두 번 나왔는데 요때 이제 그 정배열 구간에서의 슈팅 그리고 옆으로 이제 횡보 그러고 나서 이제 오버 슈팅이 나온 거죠. 오버 슈팅이 한번 나왔고 그 다음에 또 뻗어 올라가기에는 단기과열 지정 예고 딱 지정이 되는 거죠. 그래서 불편해져 있는 상태에 주가가 이제 잘 눌림목을 받은 거예요. 받고 나서 이제 거래 없이 돌리다가 요날인가 요날? 어? 요날쯤에 그 강세를 띄었을 때는 개장 초에 거래가 일부 수반돼 있었기 때문에 거래가 적은 종목에 일부 수반된 거죠. 초대량 거래가 아니라. 그러다 보니까 뭐 잘 들어오던 수급도 적은 수급이었죠. 툭 던져주는 물량에 쑥 밀려내려고 꼬리 달려버리고. 결론적으로 요 흐름 범위가 이제 여기까지 미끄러져 내려왔는데 다행히 두 번 편입을 했는데 두 번째 편입 매수 단가 수준으로 회귀를 시켜줬어요. 다행히. 근데 수급은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두 가지입니다. 우리가 놓고 보는 거는 첫 번째 기준이 펀더멘탈적인 부분 그리고 이제 뭐 두 번째 부분이 기술적인 부분 그 기술적인 부분에서도 이슈가 있어야 된다는 건 뭐 다 알고 계시는 거고 그리고 이제 그 이슈가 있든 없든 간에 누군가가 매수를 해줘야 된다. 그 누군가의 매수를 확인하기 위해서 와 이때 누군가 샀어? 이렇게 야 이거 이때 누군가 샀어 장대 양봉 거래량 장대 양봉 거래 터졌잖아요. 누군가 산 거 아니에요. 터지고 양봉이기 때문에. 근데 예를 들어서 밀고 내려올 때 이렇게 대형주여서 저수급을 볼 수 있는 종목이라면 빠져나갔는지 안 나갔는지 확인할 수 있고 예전 거부터 누적도 볼 수 있고 창고도 확인할 수 있는데 그냥 소형주에서 이슈 하나 가지고 막 비이성적인 상한가 가고 그런 종목은 누가 샀는지를 모르잖아요. 응? 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대형주 위주에서 수급 논리를 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 캔들들을 다 놓고 보는 게 누가 샀니라는 건데 오늘 거래가 이제 좀 제한적인 건 아쉽지만은 누가 샀어요 안 샀어요? 샀죠. 적은 물량이에요? 적지 않아요. 10만 주라고 한다면 0.6%면 적지 않은 매수가 들어온 겁니다. 0.6%. 다만 이제 중형주급이기 때문에 유통 물량이 조금은 대형주보다는 많다. 그거 하나 차이인 거지 적지 않은 물량이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일단 매우 뭐 긍정적으로 일단 대주전자재료도 해석을 하고 들여다봅니다. 그렇게 해놓고 좀 이해를 하시고 그리고 그 다음 범위에 이제 현대글로비스의 기준인데 오늘도 결국은 뭐 손바뀜의 기준으로 해석을 해야 될 것 같아요. 현대글로비스 매도와 매수의 기준. 그러니까 오늘 전체 98만 주 거래량의 매수가 얼마예요? 외국인과 기관 매수가 20만 주, 40만 주죠. 그러니까 외국인과 기관에 의해서 방향성이 형성이 됐다. 방금도 말씀드린 것처럼 비이성적인 종목에 대해서 누가 샀는지 누가 팔았는지 모르고 그냥 이게 뭐 단타인지 뭔지 뭐 외국인 기관이 아닌 개인들끼리 움직임이 나왔던 종목이라고 한다면 그렇다면 아무런 의미가 없어지죠. 그래서 글쎄요 펩트론은 오늘 어떻게 됐을까요? 펩트론의 수급이 12만 9천 주니까 외국인이 관여가 됐네. 일조 이상짜리고 그렇게 해서 이제 뭐 오늘 기관과 외국인이 순매수 말고 매수 기준에 150만 주. 그러니까 대략적으로 30%의 관여가 있었기 때문에 그 대형주들의 저런 그 흐름 범위들은 불편하지 않다라는 거고요. 하이젠 RMN 얘는 얼마예요? 4,900억. 4,900억짜리의 거래량이 신규주고 980만 주인데 순매수의 기준을 떠나서 순매수 외국인 기관 없잖아요. 근데 이제 매도와 매수를 봤을 때 매수 기준에 외국인들 43만 주뿐이 없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론은 전체 거래량의 40만 주면은 몇 퍼센트예요? 1%가 10만 주고 0.4%인가요? 4%인가요? 관여도가 4%뿐이 없어요. 외국인 기관 관여도가 전체 거래량에서. 그러니까 얘는 뭐 양봉을 달았든 뭐 윗꼬리를 달았든 뭐가 어찌됐든 수급에 대해서 이게 또 들어올 거니 아니면 누적적으로 매집이 됐니 확인을 못 한다는 거야. 그래서 대형주 위주의 수급을 보는 거고 그 수급 범위에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대주전자재료처럼 거래가 좀 제한적이 들어서 수급이 유입돼 있으면 나쁘지 않다.
최근 들어서의 이제 수급에 굉장히 관심을 제가 갖고 있는 거는 손바뀜 수급에 APR이 상당해요. 연기금도 많이 사고 있고. 그래서 APR은 하여간에 좀 과도하다라고 싶을 정도로 좀 조정이 만약에 나오게 된다면 그때부터는 저점 편입을 좀 원활하게 가져갈 수 있습니다. 지금도 편입할 수 있는데 약간 불편하긴 하죠. 거래대금이. 그다음에 HL 만도의 경우도 일단 아까 보신 것처럼 2분기 이후에 누적 수급이 만만치 않아요. 근데 거래가 없어. 실적도 뭐 저평가한 건 알겠는데 또 유통 물량도 뭐 다른 종목에 비해서는 제한적인데 뭐 거래가 있어야 슈팅이 나오죠. 그러니까 거래가 없는 상태에서 자금 집행이 들어오는 날 어디선가에서 나 오늘 1% 사야 돼, 0.5% 사야 돼. 그럼 이제 거래가 없으니까 담으려면은 위에 있는 물량들 다 걷어가야 되잖아. 그럴 때 이제 슈팅이 한 번씩 나오는 거고, 그게 이제 잠잠해졌을 때 적은 물량에 질질질질질질 눌러가는 거고, 6월 달에 이제 계속 그래도 놓고 봤던 건 계속 손바뀜이 나온 거예요. 어디선가 팔고 어디선가 사고, 외국 기관 손바뀜. 그래서 일단은 그러면 슈팅은 또 나올 수 있겠다. 실적도 그렇고 업황도 그렇고. 그래서 유지하고 있는데 거래가 너무 없기 때문에 일단 정리를 할게요. 하는 걸로 기준 잡습니다. 한국가스공사도 원래는 안 들어가죠. 저평가라고 인식을 안 잡아요. PR이 2배에서 4배, 2배에서 4배 정도, 그다음 PBR이 0.2에서 0.4, 요 정도에 흘러가는 종목이라서 원래는 이제 안 쳐다봅니다. 안 쳐다보는데 거래가 이제 터져 있고 움직임이 형성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들여다봤고, 그리고 이제 슈팅이 나왔고, 근데 차익 실현을 못했어요. 그건 제가 문제인 거예요. 왜냐면 일정 범위의 수급이 들어오고 거래가 수반돼 있어서 그렇다면 뭐 들여다보자 마지막에 검색해 뜨고 그때 당시가 아니라. 근데 그러면 이제 거래가 둔화되고 수급도 좀 꼬이고 그러면은 조금 일찍 나왔어야 되는데 안타깝게도 그렇게 하질 못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까지 흘러내렸단 말이에요. 그럼 여기서라도 잘라야 되느냐? 실질적으로는 자르는 게 맞아요. 자르는 게 맞는데 일단은 그 일봉이든 주봉이든 그 또 고점 대비해서 조정이든 일단은 20% 수준의 조정이 충분한 규모의 대형주 기준에서 나왔다라는 거는 일단 가격만 발려. 충분히 뭐 반등 나온다, 끝내준다, 고점 넘긴다 이건 아니에요. 그건 아니고 이슈가 또 불거져서 뭐 정부 차원에서 야 이거 한다니까 뭐 굉장히 강력하게 쏘지 않는 한 흐지부지 이제 뭐 밀릴 가능성이 더 높은데, 그렇다 할지라도 손절을 하는 범위에 있어서 일단은 20% 조정받은 것만큼 4분의 1에서 최소 4분의 1에서 이제 3분의 1, 그래서 5에서 7% 말씀드렸는데 7% 정도만 돌려놔도 바닥 대비 7%는 고점 대비하고는 또 차이가 있거든요. 7% 정도만 돌려놔줘도 일단 그 정도에서 거래가 없으면, 거래 없이 수급 없이 돌리면 일단 좀 정리하는 걸로 기준 잡겠습니다. 손절이 되겠죠. 마지막 물량들에 대해서는.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나는 변동성 매매도 해야 되고 종목 좀 비중 좀 다른 거 늘려야 되는데 돈이 없다. 진짜 뭐 이거 뭐야. 이렇게 되면 일단은 우선순위 정리 기준도 가능하십니다. 그럼 뭐 질문을 주셔도 돼요. 어떻게 할까요? 라고. 그다음에 이제 리가캠 바이오도 들어가고 나서 이제 변동성 매매로 들어갔는데 좀 오랜 기간이 돼버렸어요. 질질질질 밀렸단 말이에요. 수급도 조금 꼬이고. 오늘 전체적으로 이제 뭐 이쪽도 바이오 쪽 아닌가요? 이름 자체가 리가캠 바이오잖아. 어찌됐든. 그래서 바이오 쪽 제약 바이오의 움직임에 이제 연동이 됐는데 변동률이 좀 아쉽긴 합니다만 거래가 없어요. 거래 없이 뚫린 거예요. 그래서 내일 좀 빠르게 덜고 나올 수도 있어요. 그 염두에 두시고 딱 편입 단가 수준에서 맴돌고 있어서 그게 좀 아쉬운 거죠. 나머지 부분은 이제 뭐 오늘 검색했던 삼천당 제약 결국은 뭐 주가는 강세를 떴는데 좋게 말하면 손바뀜이고 순매수 기준에서는 매수가 없어요. 솔루 첨단 소재도 뭐 내일 봐봐야 돼요. 오늘의 수급이 개인에게 물량을 떠넘겼다고 해서 저렇다고 해서 무조건 이거는 아니야 뭐 이렇게 표현할 수는 없어요. 대주주 58%에 뭐 지극히 정상적인 종목입니다. 시가총액 1조 6천억에 뭐 엔비디아발 수주 납품할 수 있다라는 그런 내용들. 오늘 거래량 2,400만 주에서 200만 주, 그러니까 10% 미만이에요. 그거는 좀 아쉬운 거죠. 거래가 더 실려 있어야 돼요. 실려 있고
그러니까 외국인과 기관의 관여도가 좀 높아야 된다라는 건데 내일 수급이 안 들어오면은 이제 쉬어가는 거고, 음? 그리고 이제 수급이 뭐 내일도 들어온다라고 한다면 눌림목 받으면서 이제 뭐 수급은 개선될 수 있죠. 그러면 그 다음 템포를 한번 볼 수 있죠. 펩트론도 제약바이오인 거죠. 오늘 1% 매수했습니다. 아까 대주전자재료 0.8%가 적지 않다라고 0.6이 적지 않다라고 말씀드린 게 지금 뭐 어찌됐든 순매수 기준은 1%란 말이에요. 그죠? 그리고 연속성이 있는 거겠죠. 아무래도 27일 날 들어온 쪽하고 해서 2.5% 1%. 그럼 이런 거 어떻게 해석해야 되냐면 뭐 공매 대체 상한 범위도 있고 다 좋은데 결론은 2.5%또 오늘 1% 3%잖아요. 3.5. 한 명이 산 건 아니지만 이렇게 계속 누적적으로 확장해서 가기는 어렵다는 거예요. 지분 신고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경우는 뭐 단기적으로 때리고 나가는 경우가 많아요. 펩트론 대주 지분 뭐 9%예요. 불편하죠. 주인도 없는 회사. 그다음에 주성 엔지니어링 지금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 계신지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여기도 거래가 너무 없어서 일단은 정리를 했는데 수급범위나 이런 부분 그리고 이제 기업 분할이 절대 악재가 아니라 그랬어요. 특히 이제 얘는 인적 분할이잖아요. 절대 악재가 아닙니다. 그래서 뭐 긍정적으로 해석을 합니다. 다만 이제 거래가 제한적이라서 매수인을 잡아들이진 않아요. 뭐 좋은 종목이 지금 많죠. 얘도 거래가 제한적이에요. 수급도 다 좋은데 거래가 제한적이어서. 테크인은 왜 밀렸는지 뭐 지금 보시는 것처럼 단기 변동성의 확장이었기 때문에 밀렸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네요. 아름아름 움직이다가 슈팅을 2번 주고 한번 눌렀는데 이 슈팅이 계속 나올 수 있을런지 일단 관심 종목엔 넣어놔 볼게요. 됐죠. 여기까지는 될 것 같아요. 나머지 이제 뭐 LS 일렉트릭 같은 경우에도 뭐 좀 과하지 않나? 과하지 않나 변동률이. 뭐 오른 만큼 또 눌리고 대밀린 것긴 합니다만 조금 과하지 않나라는 해석을 해봅니다. 그리고 이제 뭐 대한전선, 일진전기, 뭐 LS 일렉트릭, 재룡전기, HD 현대일렉트릭 그 설명을 드렸는데 HD 현대일렉트릭이 일단은 어찌됐든 뭐 시가총액이 커서뿐만이 아니라 큰 이유가 있겠죠. 그다음에 이제 LS 일렉트릭 이런 쪽을 먼저 주력으로 보고 특히 이제 HD 현대일렉 위주에서 변동률 윗방향성이 다른 종목보다 제한적이지 않아요. 충분히 나와요. 자, 우리 포트폴리오를 먼저 봅니다. 누적적인 수익 범위도 좀 볼 건데 일단 먼저 이제 네이버에서 윤정도 검색하시고 원래 매번 말씀드릴 때 윤정도를 먼저 검색하시고 오세요를 먼저 해야 되는데 뭐 끝까지 보시는 분들이 얼마나 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이렇게 그래서 네이버에서 윤정도 검색하시고 유튜브 오시면 유튜브에 7월 뭐 포트폴리오 전략 올라가 있어요. 요거 그대로 올려놔도 상관없을 거예요. 그렇게 놓고 들어오셔서 이래저래 이제 전략 부분들 다 보시고요. 그리고 두 번째 기준은 공식 홈페이지 찾아오셔서 왼쪽에 전화번호 있으니까 함께 하시고요. 전화하셔서 나도 이런 수익 내고 싶어요라고. 그리고 그 우리 포트폴리오의 기준이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작년 뭐 11월부터 해서의 수익인데 시장 23% 수익에 오늘 82% 수익 범위 우리 거는 좀 줄었어요. 오늘 이제 뭐 현대차가 조금 조정이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올해 1월 말 종가 대비 2월부터 수익도 유가증권 시장 12.30에 우리는 53.31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6월 포트인데 5월 포트부터 먼저 보여드리면 5월달 포트에 이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21만 1,500원에 편입이 됐던 거예요. 그때도 신고가 찍고 과하게 밀려서 편입을 한 거죠. 뭐 저렇게 이제 과할 때 잡아드리면 제일 좋긴 한데 어찌 됐든 그렇게 해서 이제 뭐 지금은 이제 포트가 6월에는 이제 한국전력을 좀 뺀 거였고 그 다음에 7월에는 이렇게 KB금융도 일단 뺐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 하이닉스, 현대차의 비중이 여전히 85%입니다. 그리고 AI 관련해서 추가적으로 HD 현대일렉과 BH도 뭐 애플발 AI 관련된 내용의 이슈인 거죠. 그렇게 해서 설정을 잡아놓고 있습니다. 포트폴리오 잘 구성하시고 그리고 나서 이제 변동성 매매 그리고 지금 VVIP 방으로 넘어오신 분들 중에서 이제 포트폴리오 AS 받으셔야 되는 분들은 알려주셔야 돼요 저희 쪽에.
뭐 DB 쪽으로 자산 옮기시고 하셨다고 저희가 포트를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알려주셔야만 저희가 포트폴리오 이제 구성에 대해서 요거는 요렇게 대처하시죠. 기준 잡아드리고 대처해드리니까.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강연의 부분은 미리 조금 말씀을 해두셔야 될 거예요. 그렇게 해서 HTS 버전도 이렇게 받으셔서 저는 셀트리온을 싫어하지만 뭐 종목이 수십 개 나오는 것도 아니고 그잖아요. 종목이 뭐 수십 개 나오는 것도 아니고 저는 조금 전에도 솔루스 첨단 소재 못 들어갔을 가능성이 높습니다라고 했지만 뭐 진입 이후에 탈퇴 재진입이 같은 자락이라면은 손절 범위가 아니잖아요. 편입하고 재편입하고 그러고 나서 뭐 차익 실현, 재진입. 이 재진입은 이제 변동률에 따라서 여러분들 기준 잡으시면 되는 거고요. 그렇게 해서 뭐 개별 기준에서 들여다 보시더라도 크게 뭐 무리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HLB 같은 경우는 진입, 탈퇴 부분이 고점 대비해서 조정보다는 거래가 좀 둔화돼 있어서의 기준도 될 수 있어요. 여러 가지로. 자, 그렇게 해서 오늘 마감을 해드립니다. 마무리를. 그래서 내일 기준에서부터 좀 잘 우리 쪽에서 시세가 좀 더 나와주기를 그리고 메타방의 기준에서도 좀 이제 2주 남았는데 아름아름 이제 전화를 드릴게요. 드려서 이제 2주 동안의 마무리를 이제 하고 저도 갈등이에요. 3기를 할지 2기가 너무 그러니까 1기도 좀 사실은 굉장히 많이 집중을 한 거고 2기도 많이 집중을 했어요. 그렇게 해서 매매 따라하기방 3기를 또 운영을 할지 그 부분들도 이제 고민을 좀 하겠습니다. 자, 고생하셨고요.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